휴스턴 로컬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7일 휴스턴 총영사에 김영길 국립외교원 교수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영길 휴스턴 총영사는 53세로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부에 입사해 외교부 정책총괄과장, 벨기에 대사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거쳐 2015년까지 뉴욕 부총영사를 지냈고 국립외교원 교수부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한인회장 강경준 회장의 부친이고 1대와 2대 민주평통 휴스턴 회장을 역임한 고 강두경 회장의 장례 미사가 12일 천주교 본당에서 엄숙히 진행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휴스턴 작은 소리가 4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세인트존 유나이티드 처치 크라이스트에서 세월호 3주기 추모 모임을 갖는다며 304명의 영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생명의 존엄과 국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17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남텍사스 지부가 주최하는 수학과학경시대회가 본제의 코리안저널 후원에 힘입어 지난 8일 한인천주교회에서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3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칼리지 스테이션을 비롯해 멀리 루지애나, 배튼러지에서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석주 경시대회 준비위원장은 올해 남텍사스 지부에서 전국대회 수상자 배출도 가능하다며 기대를 모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볼러틸 어넬리시스사는 씹을 때 흡수되는 타액의 휘발성 유기화학물 VOC를 분석, 암이 있는지를 가려낼 수 있는 껌을 개발했다고 폭스뉴스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암은 그 종류에 따라 특이한 VOC를 방출하기 때문에 껌에 흡수된 VOC를 분석하면 어떤 암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고 캐서린 베인즈 모어 사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암학회의 레널드 리 템벨트 박사는 호흡 샘플, 소변 샘플, 개 후각을 이용한 암 조기 발견 시도들이 있었지만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직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준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미국인의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1조 4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6.1%가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시티 리서치의 데너 피러슨 이코노믹스트는 현재 미국인의 상황은 괜찮지만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항상 위험을 노출한다며 특히 금리 인상은 그런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늙어도 젊은 사람만큼 깊게 충분한 시간을 자는 것이 필요하지만 뇌의 기능이 퇴화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잠을 통한 충분한 휴식이 없는 생활에 몸이 적응되면서 덜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워커 교수는 노화와 치매의 저변에 깔린 육체적 정신적 상태 악화에 수면 장애가 중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에 사는 11세 소년이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장난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일 CNN 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주 마르퀘트 카운티에 거주하는 타인센 벤츠는 지난달 14일 유서를 남기지 않고 자살을 기도했고 애나바의 미시간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지난 4일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4월 14일자) 코리안저널 뉴스포커스의 한 주간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휴스턴 한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추천위원 선정 문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모든 자문위원들의 인선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이재근 전 한인회장은 조명희 유스코러스 이사장, 이상일 전 한인회장, 최병돈 체육회장 등과 함께 공간을 방문해 추천위원회 재구성을 요청했지만 김명준 부총영사로부터 평통 사무처 지침에 따랐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어 11일에는 김기훈 한인회장과 배창준 민주평통 휴스턴 협의회장이 각각 동포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천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대신 한인회와 민주평통 휴스턴 협의회에서는 각각 다른 임원 1명씩을 추천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일까지 접수된 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신청서는 예년과 달리 40명 안팎으로 저조한데 이번 사태가 전에 없는 미달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준 부총영사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11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평통사무처의 지침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종전과 동일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통사무처에서 정해준 지침에 따라서 그거를 했던 것이고 김기훈 한인회장만을 두둔하고 나서 문제의 올바른 해결보다는 총영세관이 한인사회를 분열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비난을 앞으로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달 남짓 남은 2017년 달라스 미주체전을 앞두고 휴스턴 체육회는 지난 8일 토요일 오후 7시 한인회관에서 2017년 미주체전 참가 선수단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아무튼 휴스턴 동포사회가 승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게 종목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에 열렸던 워싱턴 미주체전에 1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종합 11위의 성적을 거두었던 휴스턴 대표팀은 올해 16개 산하 경기단체 중 검도, 수영, 씨름을 제외한 총 13개 종목에서 2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원정 규모로는 역대 최대의 선수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이날 미주체전 후원의 밤에서는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총 3만 5천 불이 모금되었는데 뱅크 오브 호프에서는 5천 불짜리 대형 체크를 전달하며 휴스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민학기 공동후원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휴스턴 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병돈 체육회장은 이번 체전에 총 4만 5천 불에서 5만 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달라스 미주체전에서 최고보다는 최선의 결실을 거둔다는 목표로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이며 동포들의 후원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SNS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들이 판을 치면서 휴스턴 동포사회에도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스턴 요식업협회 배승원 회장은 최근 자신이 당했던 스캠 피해 사실을 본지에 제보해 왔습니다. 스캠 피해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 동포사회에 또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 예. 한번 그 어떻게 피해 당하신 거 알게 되셨고 경위 같은 걸 좀 알려주세요. 아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초순경에 어떤 그 위급함을 알리는 그런 스팸이었어요. 그래서 배승원 회장은 작년 11월 우편으로 2017 Annual Records Solicitation Form, 즉 연례 회사 기록 양식을 받았는데 발송처가 텍사스 카운슬 포 코퍼레이션으로 정부 관련 기관처럼 보여 주변에 문의한 뒤 우선 150불의 서비스료와 함께 급하게 서류 양식을 완성하여 송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2차례 이상 같은 우편물이 오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한 결과 스캠 사기임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CPA나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쉽게 식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CPA 사무실에 있는 분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쭉 다 훑어보고 나서 우리가 이 폼에다가 폼을 필리라고 해서 돈 120 몇 불이라는 그 돈과 같이 해서 등봉해서 보내라. 코퍼레이트 레코드 서비스에서도 미국 전역에 걸쳐 이와 유사한 스캠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요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나 언어 장벽이 있는 이민자들은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신종 사기들에 노출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 사례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변에 공유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리안저널 뉴스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